요거는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갖고 싶어 했던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페블이라는 제품이에요. 페블이라는 제품이고, 이것도 버전업이 많이 된 버전을 구매하신 거죠? 이거는 예전에는 정말 전자 2잉크로 했던 전자디스플레이였는데 페블의 가장 큰 특징은 2잉크를 예. 사용했다죠. 아마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2잉크를 사용했던 거. 2잉크라는 게 어쨌든 특징 자체가 배터리 소모를 굉장히 적게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한번 이렇게 화면에 나온 상태에서는 전원 공급이 없어져도 끊어져도 이 네, 맞아요. 화면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소모가 적게 되는 거고,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주로 이북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쓰기도 그죠. 하고, 실생활에서는 이마트에 가면은 이제 맞아요.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잉크를 많이 네. 요새는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종이를 아끼는 면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색감이 또렷하지가 않는다는 좀 단점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색깔 자체가 약간 채도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눈에 피로감을 좀 적게 준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전투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와 그런 그 시각적인 편안함 때문에 아마 이북에서 많이 쓸 거예요. 네. 페블의 경우는 몇 년도 이게 그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 그죠. 실제로 좀- 저도 너무 갖고 싶어 네. 했는데 좀 매니아층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이 제품은 페블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블 타임 중에서도 페블 타임 스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외관 하우징이 그 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LED도 컬러로 네. 변화했고요. 타임부터인가 그 이전부터인가 이 칼라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었는데 뭐 LED는 아니고 2잉크니까. 네. 페블은 현재 지금 뭐 단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페블을 쭉 흥행시키고 있다가 두 번째 이제 페블 2를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2가 제품이 나오면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죠. 네, 그죠. 그 너무 그래서- 아쉬웠죠. 뭐 가장 큰 이제 핏빛에다가 회사가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서부터 그 페블 2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이 페블 타임도 2가 같이 이제 그 안내가 되었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했고, 그 2의 특징은 디스플레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네, 크고 더 좋았는데 회사가 넘어가면서 2 전 버전만 출시가 되고 이제 타임 2는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죠. 개발이 끝났죠. 끝났고 어떻게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2 타임을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마 그때 시제품이 약간 돌았던 걸로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페블 타임, 페블 시리즈가 참 사용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그죠.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페블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기존 페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약간 소스를 좀 오픈을 했어요. 기존 사용자들은 좀 많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져 있고, 그걸 이제 백업을 해서 다시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블이라고 해서 이제 페블을 다시 쓰겠다라는 취지 하에 웹사이트나 그런 식으로 좀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리사이클링 예. 페블인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놨죠. 그러니까 페블 자체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저는 좀 그 인수한 업체에서 이거를 좀 이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그거는 무산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도 페블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 모임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그 페블 모임. 네, 한글과 컴퓨터 그 이찬진이죠, 이찬진 씨. 근데 그분이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명맥이 끊기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사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고를 많이 거래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는 그 페블2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사이드면이 이제 고무 재질로 되다 보니까 네. 사용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이 이제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보완을 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파츠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아하.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좀 마니아들에게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제는 이제 끝났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약간 저도 아쉬운 스마트워치이긴 한데 그래서 좀 기념이 될 만한 스마트워치라 이거 그냥 계속 갖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 근데 맞아요. 이게 뭐 클래식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느낌이 이게 진짜 그 예전에는 이게 조금 더 싸구려 느낌은 있었어요. 여기에 고무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그 H처럼 돼 있어서 네. 되게 좀 싸구려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맛에 뭔가 스마트워치면서 약간 그 장난감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시계를 더 갖고 싶어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쳐다보지도 못했죠. 스틸은 가격 자체가 너무 셌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해외 배송도 어려운데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중고나라 아니면 구할 수가 없었던 제품이고 그렇게 이제 그 패블이 단종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스마트워치들이 많이 나오면서 미밴드를 비롯한 요런 그 패블의 청톡을 상당히 많이 갖춘 중국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 이건 이잉크를 썼지만 시간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이제 배터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LED를 쓰면서 또 열흘에서 한 15분 정도 굉장히 오래 시간을 가는 그런 이제 중국 제품들이 나와서 굳이 팩을 써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사실상은. 샤오미 미밴드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OLED인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14일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10일에서 7일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그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요인이 광,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이 끊임없는 연산, 그렇죠? CPU죠. 그죠. 네, 네, 계속 그건 하니까. 그거하고 통신이거든요. 그 통신도 기본적으로는 그 전파 탐색을 계속하면서 CPU와 각종 부품들이 계속 작동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파 탐지를 안 하면 연산을 안 하고 그럼 회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저전력 모드로 있을 수 있어서 오래 유지가 되는 거고 스마트폰도 전파 탐지 효율을 높이면서 전력 그 다운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오래 대기 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인데 그 중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올라가면서 하드웨어의 저전력 성능은 거의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보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관리 능력을 어떻게 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애플워치는 그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제 배터리 시간 전체 배터리 시간이 타임이 정말 미밴드나 핏빛 같은 정도의 장시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연산과 그다음에 전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제 미밴드나 핏빛은 전파가 안 들어가. 그렇죠. 통신이 아예 안 됩니다. 워치에서 바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와 통신이 되고 있고 그 대용량의 연산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른 것들보다 큰 면적의 OLED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빛 아까 얘기했던 광 그다음에 연산, 통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했을 때 미밴드나 핏빛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배터리를 많이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나마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버틴다. 그걸 향상시키고 있고 또 연산을 최대한 안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노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서 설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능력은 그런 소프트웨어와 이 안에 설계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로 치면 핏빛이나 미밴드는 정말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오히려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구적으로 되게 간단하고요.
회로도 전체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를 덜 쓰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SOC라고 사람들이 막 흔히 보통 많이들 얘기하지만 싱글 그러니까 온 칩이거든요. SOC의 모의약자인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막으로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칩 하나에 모든 걸 얹어놓는 거예요. 네. 칩 위에 칩을 얹고 칩 위에 칩을 얹고 칩 위에 칩을 얹고 혹은 칩 위에 메모리 얹고 칩 얹고 다른 서브 기능들을 얹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은 기판에 그걸 펼쳐서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판을 안 만들고 칩 하나에 그걸 다 쌓아놓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칩을 만들다 보니 전력이나 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면적 줄어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연산 성능을 높이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면적도 줄여서 크기도 줄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이 퀄컴 또 애플의 그 A 시리즈 칩들은 또 우리가 쓰는 다른 일반적인 좀 기능이 다양한 그런 전자 모바일 제품들의 칩은 다 그렇게 SoC 형태로 설계가 돼요. 미밴드 역시 그렇고 애플워치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칩 하나만 딱 넣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칩도 크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훨씬 좋겠죠. 그죠. 그 공간이 배터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치면 대충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는 길고 하나는 넓적하지만 전체 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효율로 보면 0.8 대 1.2 정도의 비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하드웨어적으로는 미밴드나 애플워치의 그 조그만 소형 사이즈나 하드웨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단지 그걸 이제 안에서 소화하고 또는 플레이해야 되는 수많은 기능들이 얼마나 더 들어있고 내장을 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미밴드에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현재는 이제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최신 버전들은 왜냐하면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얘네들 이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와이파이는 들어있을 거고 블루투스나 혹은 그 스마트폰과 단거리 통신 같은 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더 기능을 늘려서 앱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앱들하고 연동을 시키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의 중요한 경계가 미밴드나 이런 밴드 시리즈하고 워치 시리즈 경계가 그 앱하고 연동성일 것 같거든요. 샤오미 밴드나 핏빗은 앱하고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최신 버전들은 앱 연동성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핏빗을 최근 건 써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는 100%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갤럭시 워치나 그 애플워치를 지원하는 앱들은 100% 됩니다. 근데 핏빗이나 이런 것들은 전용 앱을 써야만 될 건데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성 면에서 더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워치는 결국 시계 그리고 건강기능, 이제 만복이라든가 또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심박수라든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기능들 이외에는 딱히 손목에 채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뭐 패션화가 되긴 했지만